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하겠다는 그런 논점들이 있거든요. 그 채무자 입장에서도 절박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써도 되냐? 우리가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또는 회생을 안 들어가도 내가 연체가 시작되면 내 신용카드에 한도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도가 마지막에 한 500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걸 끌고 싶은 거지. 채무자들이 말씀하시는 표면상 이유를 살펴보면 뭐 사업상 꼭 필요한 노트북을 사야 된다, 내 영업상 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된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항상 이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 한도를 다 쓰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노트북, 자동차 수리, 치과, 이렇게 세 가지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카드 내역을 다 열람을 해서 다 뒤져가지고 신청하기 직전에 카드를 바짝 쓴 게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사용했던 내역이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거나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생활비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카드 내역을 열어봤는데 집중적으로 몰아서 사치나 탕진에 다 썼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가짜 전입신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코인으로 탕진을 했을 경우에 서울,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나 서울에 아는 친척이 있는데, 친구 있는데 그 집에 전입신고만 살짝 걸쳐놓고 신청을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 실제로 서울에 살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최근에 서울에 주소를 전입신고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방에서 빚이 많이 생겨서 직장을 잃고 또는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서울에 와서 취업해서 급하게 서울에 원룸, 고시원 500에 30을 구해서 전입신고한 거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실제로 서울에 직장을 구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살짝 걸쳐놓은 경우에는 이게 적발이 되면 법원에서는 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해버리거나 또는 취하하라고 권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주소를 살짝 걸쳐도 법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법원에서도 뭔가 눈치는 챘지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적발돼서 이송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가 가짜 직장의 문제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하잖아요. 잠깐만 개념 정리를 하면, 내가 채무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업이 있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1,800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200만 원을 탕감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을 들어가서 변제하는 것 없이 1억 원을 전부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파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주식 코인이 있든지 뭐 가족 간 편파 변제가 있든지, 또는 아직 나이가 젊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굳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아직까지는 내가 개인 파산을 하고 싶지 않다, 나 그까진 아니다, 회생으로 분할 변제하고 끝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생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직장에 이름만 살짝 걸쳐놓고 없는 직장인데 출근하는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 변제금은 나중에 남편이 대신 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가짜 직장인데 법원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소명자료 몇 개 제출했더니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몇 개 제출했더니만 법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꼼꼼히 검토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 직장에서 일했으면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앞뒤에 말을 맞춰보다 보면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취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뭐 대단한 직장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일당직이든 뭐든 괜찮다니까요. 돈만 벌면 돼요. 어떤 직장이든 관계가 없다고요. 그 직장에 평생 다니란 말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기보다는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거죠. 취업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남의 채무냐고요. 지금 누가 답답하냐고요. 내 채무잖아요. 채무자 나의 채무고 내가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을 내서, 의욕을 내서 어디라도 잠깐 취업을 해서 몇 달이라도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빚져서 답답한 상황이니까 어디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변제해주겠다, 뭐 이런 껍데기 변제하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데,
최소한의 그 성의도 없이 가라 직장 한 개 구해서 근로계약서 한 장 제출했다가 걸리면 그러면 기각이 되는 거죠. 요즘 일손 달리는 자영업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본인이 취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갈 데는 진짜 많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욕은 발휘해서 어디 직장이라도 한번 구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개인회생 할 때 안 된다는데 자꾸 물어보는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카드 사용, 가짜 주소, 가짜 직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유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